자, 이제 수능을 일주일밖에 남겨놓지 않는 이 시점에서 자,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겠지만 이럴수록 더 마음을 더 편하게 먹고 정말 즐거운 상상, 행복한 상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시에서 이제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있고 나온 대학도 있고 앞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중요한 건 자, 수능을 본 이후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최종으로 다 나올 텐데 우리가 처음부터 합격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른바 예비번호, 되게 찜찜하게 느껴지는 이 예비번호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번호를 받았다는 얘기는 추가 합격, 충원 합격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수시에서 이른바 입시가 끝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일들이 나한테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시 일정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수능을 11월 18일 날 보게 되면 자,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겠죠. 자, 12월 10일, 3주 뒤인 12월 11일에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12월 16일까지입니다. 이전에도 합격자가 발표가 나왔고요. 12월 16일 목요일이 되면 모든 대학의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17일부터 20일, 4일에 거쳐서 붙은 대학 중에 하나, 최초 합격자 대학 하나를 무조건 등록을 하게 됩니다. 6개 붙었다고 6개를 다 등록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해야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등록하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최초 합격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비 번호 받은 게 예를 들어 5개다. 그 5개 중에서도 뭐가 우선순위일지 잘 고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6개를 다 예비 번호를 받았다. 그런데 6개가 다 나중에 추가 합격이 될 수 있고 정말 운이 없으면 내 앞에서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이 언제냐? 자, 12월 27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 대학을 붙더라도 하나밖에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이른바 여러 개 붙고도 등록하지 않은 그 대학을 이제 추가로 이렇게 붙게 되죠. 우리가 이른바 예비번호 받은 이 번호에게 이제 기회가 오는데 그러면 그 합격 마감도 언제까지 하느냐? 12월 27일까지 합니다. 이 기간이 예년보다 꽤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는 대학에서 전화를 하든 홈페이지 알리든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자를 통보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년도 약간 달라진 건 뭐냐면 자, 27일 저녁 8시까지 홈페이지에 발표합니다. 대학마다 홈페이지 하기도 하고 전화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8시까지 맥시멈이 8시까지만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발표하고요. 8시부터 9시까지는 개별 통보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대학에서 이른바 추가 합격자가 나오기 때문에 못 봐가지고 손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학생도 손해보고 그 다음에 그 대학에서도 충원이 안 되면 어차피 정시로 이월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문제가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정시로 가면 인원 채우기 어려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마감 시간 1시간 전에는 개별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의사를 물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당연히 요 기간에 반드시 전화기 붙잡고 있어야 되고요. 끝까지 전화가 안 와서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수시를 마감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 닫고 들어가는 기적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멋진 상상을 해보면서 수능 일주일 남은 이 기간들 여러분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야, 붙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이걸로 끝이 아니라 다음날 28일 화요일 날 은행 마감이 오후 4시 이전에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서 은행에 가서 예치금을 납부하셔야지만이 끝납니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 뭘 주의해야 되느냐? 자, 복수 합격자는 반드시 한 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초 합격자도 마찬가지고 추가로 붙은 것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하나만 등록해야 됩니다. 이게 2개 이상 등록이 돼 있으면 이걸 이중 등록이라 하고요. 나중에 그 계약 이후에 이거 다 조사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약간 유머러스하게 이걸 진행한다 할지라도 이 자체는 엄청 심각합니다. 이중 등록이 발생하면 붙었던 대학을 취소당할 수도 있다. 자, 등록 확인 예치금 또는 온라인 문서 등록이라는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보통 원래 납부해야 될 등록금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금액, 보통 40만 원 전후의 금액을 예치금으로 미리 납부합니다. 또는 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장학생이나 어떤 다른 특별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문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돈을 실제로 내든 아니면 문서 등록만 하든 그 대학에서 원하는 절차대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추가 합격자 통보를 받아서 자, 우리 학교에 등록하시겠습니까?
네, 등록할게요.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등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치금이나 또는입니다. 엔드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대학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충원학교 통보를 받았습니다. 홈페이지에 1차, 2차, 3차에서 이렇게 보든 아니면 전화로 받든 내가 최초로 붙은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보다는 예비번호 받은 대학을 기다리고 있는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못했다고 등록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우리 학교에 등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학교 다닐 겁니다.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전에 최초가 됐든 아니면 이전에 추가로 붙었던 대학이 있든 예치금을 납부한 대학이 있으면 먼저 등록 포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 포기를 알려주는 방법이 전화해가지고 저 포기할게요 이런 방법이 아니라 대학에서 정해놓은 절차들이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하는 게 하면 되는데 그 방법들이 주로 등록 포기 신청서를 내거나 또는 환불 신청서를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잘 모르면 입학처에 전화해서 꼭 그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말 안 하고 내가 다른 대학 등록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이중 등록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충원학교 통보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홈페이지를 확인을 못했거나 또는 전화를 했는데 대학마다 뭐 3번까지는 전화하고 전화 안 받으면 그냥 다음번 넘긴다고 하는데 내가 전화를 받든 안 받든 내 순서가 되면 이 사람 이미 합격한 겁니다. 합격하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합격을 했는데 본인이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등록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일단 그 대학은 등록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 번으로 순서가 넘어가겠죠.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면 수시에서 붙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시에 지원을 못합니다. 그리고 추가 모집 지원에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보를 받든 안 받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홈페이지 수시로 들어가서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막판 마지막 날에는 핸드폰 꼭 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원서 접수할 때 여러분 핸드폰, 부모님 핸드폰, 집 번호 이렇게 3개씩 다 적었을 겁니다. 이 번호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 입학처에서도 다 이렇게 녹음을 해가면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간적인 그 판단을 못 해가지고 등록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등록 안 하겠습니다 얘기해놓고 10분 뒤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기회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잘 상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각 대학 홈페이지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온라인으로 등록 포기하려면 온라인으로 등록 포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되기를 희망했던 대학에서 이른바 예비번호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전에 등록했던 그게 최초 합격이든 아니면 추가로 붙었던 그 대학을 먼저 포기를 합니다. 포기부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환불 신청서 하라고 이렇게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희망하는 대학에 등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원서 접수 등록과 연락처 통보해야 되고 이렇게 전화번호 미등호 충당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1차 추가학교 발표는 21일 날 하겠다. 그다음 2차 이유는 이렇게 하겠다. 일정 잘 확인하시고 예비번호 받은 친구들 또 대학의 등록 포기 의사를 반드시 먼저 얘기해야 되고요. 이런 대학 인재 발굴처 보니까 이제 고려대학 같죠. 고려대학 같은 경우도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등록을 원하지 않으면 그 대학의 등록 포기 의사를 먼저 전달해라는 겁니다. 그죠? 잘 고민하셔야 돼요. 자, 내가 고려대학교에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를 가기를 희망하는데 서울대는 예비번호를 받았어요. 일단 고려대를 먼저 등록을 하시고요. 서울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고려대학교에 먼저 나 이 대학 포기하겠다. 그래서 포기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서울대에 예치금을 납부하든 문서 등록하든 그 대학에서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숭실대 자료 같은데 충원학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학교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미등록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됩니다. 그죠? 등록 포기하는 얘기죠.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록 포기원을 내든가 예치금 환불 신청을 내든가 대학에서 원하는 대로. 자, 수시 최초 및 충원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인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못 받았다거나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합격이라는 사실이 이루어졌다면 정시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렸냐면 이런 사례가 매년 발생합니다. 붙어놓고도 붙은지 몰라서 끝나고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수시 납치된다고 그러죠. 나는 요번에 생각보다 수능을 너무 잘 봤습니다. 그래서 수시에 붙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어찌됐건 붙어버렸어요. 내가 등록을 안 한다고 붙는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붙으면 게임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대나 이런 대학 쓸 때 이렇게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쓰면 안 됩니다. 전문대에서 붙는 순간 다 끝나버립니다. 자, 이것도 다른 대학이 그런 건데요. 예치금, 그러니까 등록 예치금이 0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문서 등록을 등록 의사만 확인한다. 즉 문서 등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치금을 한 40만 원 정도 내는데 뭐 예치금이 빵원인 경우가 있겠죠. 뭐 장학생이 된다거나 또 어떤 특별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전형에 붙었을 경우에는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문서 등록으로만 하니까 이것도 난 돈 안 내니까 예치금 안 내도 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문서 등록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이것도 빼먹지 말고 꼭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이 기간에 기민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등록금은 실제 본 등록금은 요때 내는데 요 기간에 은행에 돈을 안 내면 이것도 합격이 취소됩니다. 선생님이 학교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예치금을 내야 되는 기간에 이렇게 잘 얘기하지 않다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몇 시까지 은행에 돈을 납부하시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바쁘다는 이유로 조금 늦게 은행에 가셨어요. 은행 마감 시간에 등록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은행에서 봐주지 않습니다. 그죠? 또 대학에서도 봐주지 않아요. 이 학생은 대학을 붙어놓고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어떤 실수 때문에 아니한 생각 때문에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합격을 했어도 이른바 수시에 붙었어도 그의 대학을 못 가게 됐습니다. 안타깝죠.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봐주겠지? 안 봐줍니다. 절대 명심하셔야 되고요. 예치금 납부 기간에 예치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 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데요. 못 내면 아무튼 끝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놔야 되죠.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는 요때 합격자를 발표하고요. 추후 등록은 요때 하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21일부터 27일까지 발표하는데 고로 28일 날 마지막 날이죠. 모든 등록은 28일 날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요때까지 하나만 등록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등록은 요 기간에 하게 된다. 은행 납부 뭐 어떻게 한다고 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치금 빵원일 경우에는 등록 의사 표시로 합격지 조회 화면에서 예치금 바로 등록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문서 등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그런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학교 예입니다. 최초 등록 17일, 20일 중에 4시까지 은행 영업시간 4시니까 4시까지 하고요. 초등학교는 21일부터 28일까지 21일부터 27일까지가 초등학교자 발표죠. 그리고 28일 날 4시까지 마감해야 되고 최종 등록은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자, 수시 모집에 합격한 대학이 예치금 등록한 대가 총기간에 4대학에 합격하여 등록하게 할 경우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존 대 등록을 포기해야 된다. 등록을 먼저 포기하고 붙는 대학에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중 등록에 대해서 나중에 붙은 이후에도 등록이 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예치금 환불이 늦어지더라도 추원의 대학에 예치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A 대학에 붙어가지고 예치금을 냈습니다. 근데 내가 B라는 대학을 원했는데 B라는 대학에서 추가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A 대학에 포기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면 등록 포기원을 내고 또는 예치금 환불 신청을 낸단 말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환불 신청서를 내자마자 예치금이 바로 환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아서 예치금을 내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만 하면 일단 포기하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희망하는 대학, 내가 가기로 원했던 나를 추가 합격으로 불러줬던 그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 정도는 아니죠. 돈은 못 받았지만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진행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치금이 40만 원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돈을 냈다가 받았다가 다시 낼 수가 없어요. 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80만 원, 120만 원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전화로 추원합격 의사를 받겠다 끝이 아니야. 자, 추가로 전화가 왔습니다. 21일 날 저녁 8시 55분에 우리 학교 등록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등록할 거예요. 말해놓고 28일 날 오후 4시까지 등록해야 되는데 돈을 안 냈어요. 깜빡하고. 전화로 확인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했다?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예치금을 내거나 또는 문서 등록이라고 하는 절차를 꼭 밟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러 개 붙으면 먼저 포기하고 납부하고 포기하고 아닙니다. 등록을 먼저 포기하고 납부하고. 자,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왠지 예비 번호 1번인데 이거 보나마나 올 것 같으니까 나 등록하지 않고 기다릴 거야. 근데 전화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죠? 하나라도 아무튼 최종적으로 붙은 게 있으면 먼저 등록해 놓고 기다립니다.
추가로 합격 통지가 오면 포기하고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절차를 꼭 밟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고민이죠. 나를 불러주는 대학이 여러 개 있으면. 자, 우리가 충원 합격, 충원을 얘기를 많이 하죠. 무슨 말이냐? 만약에 10명을 모집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비번호 11번을 받았어요. 그러면 결국 뭔가요? 10명 모집에 예비번호 11번이라는 얘기는 10명은 최초 합격. 그리고 11번은 결국은 그 다음부터 주어진 번호니까 나는 21등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 충원율은 130%다. 130%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예비 번호가 1번부터 13번까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10명 모집일 때. 근데 나는 11번이에요. 작년에는 13명까지 빠졌는데 나는 현재 11번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과연 나까지 번호가 올까? 안 올까? 일단 작년보다 안쪽에 있으니까 올 확률은 높겠죠. 하지만 작년도 모집 인원 숫자와 올해 모집 인원 숫자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전반적인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죠. 이럴 때 우리만 어떨까요? 떨리죠. 두렵죠. 겁나겠죠. 힘듭니다. 그런데 끝내 연락이 오면 이게 해피엔딩이고 끝내 연락이 안 오면 새드 엔딩으로 마무리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기분 좋은 상상으로 아무튼 기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입결 자료를 많이 봤는데 지금 오늘은 이거보다는 충원율을 보자고요. 아까 충원율의 의미를 말했죠. 85.7%가 빠졌다는 얘기는 10명 모집에 8명이 빠졌다는 거예요. 18등까지 됐다는 얘기죠. 계산이 어려우니까 여기 10명을 볼까요? 건대 얘기인데 모집에는 10명인데 경쟁률이 17.2니까 170명, 172명이 지원한 거죠. 그런데 충원율이 40%라는 얘기는 예비번호 1, 2, 3, 4, 4번까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건 KU 자기 추천 전형인데 학종이고요. 자, 요거는 충원율이 되게 짭니다. 잘 안 빠지죠. 이건 논술 전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전형 유형에 따라서 충원율도 좀 차이가 있다. 자, 이거는 지방에 있는 모 대학인데요. 참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요런 대학 한번 볼까요? 자, 모집 인원이 예를 들면 모집 인원이 여기 31명입니다. 여기는 추가 합격자가 64명이에요. 전체 모집 인원이 지원 인원이 141명입니다. 그러면 31명 합격자에다가 64명을 더하면 거의 95명이죠. 141명 중에 95명이 붙은 겁니다. 꽤 많이 붙었죠. 여기는 예비 번호보다는 추가 합격자를 이렇게 명단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재밌냐? 자, 모집 인원은 27명인데 전체 지원은 89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합격은 62예요. 그러면 27 더하기 62를 하면 뭘까요? 어떻게 됩니까? 거의 89 아닌가요? 자, 지원한 사람 다 붙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지방대 현실입니다. 또 다른 지방대 말씀드려볼까요? 자, 모집인은 60입니다. 자, 203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자 진행 번호가 142예요. 자, 60명은 붙어놓고 1번부터 140에 하면 결국 이게 몇 명인가요? 202명이죠. 203명이 지원했는데 202명까지 붙었습니다. 거의 다 붙은 거죠. 자, 요 대학 보면 생각보다 점수가 되게 낮아요. 그죠? 자, 왜 낮을까? 자, 435명이 지원했는데요. 자, 모집 인원은 102명입니다. 그런데 예비 번호는 317명까지 번호가 온 거예요. 자, 102에다가 317을 더하면 얼마죠? 자, 419명이죠. 거의 다 붙었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110명을 모집하는데 319명이 지원했습니다. 근데 예비 번호는 209까지 왔어요. 110 더하기 209는요? 319. 자, 쓴 사람 다 붙은 거죠. 그죠? 이게 지방대 현실이에요. 선생님이 이거는 뭐 3학년들은 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지방인 대학들 예비 번호 몇 분까지 빠질까?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시에 납치될까봐 겁먹는 친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수시에 지금 나오는 결과 발표에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예비 번호가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행복한 상상, 즐거운 상상만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개 대학을 붙었을 때 내가 어떤 대학을 등록할 건지에 대한 아름다운 상상, 멋있는 상상만 하시면서 남은 수능 잘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